여러분, 대출 만기 연장, 이것은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영세기업들, 좀 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까지 지금까지 대출을 한 것을 만기해 주라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3월에 시작이 돼서요. 작년 9월에 6개월 만에 1차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 3월에 다시 2차 연장을 했어요. 이제 만기가 9월 말이면 도래를 합니다. 또 연장을 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중단할 거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요, 연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을 할 것으로. 왜냐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출 만기에 관련돼서는 9월에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9월에 가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연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 달도 채 안 두고 대출 만기 연장 프로그램,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그러면 아마 폭탄이 엄청난 폭탄이 될 겁니다. 초토화시키는 폭탄이 될 거예요. 준비 기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에 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한다 그러면 이미 발표를 했었어야 돼요. 대출 만기 연장 안 한다고.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들이 대응책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대응책을. 그런데 이게 만기가 된다면 여러분, 저는 엄청난 연체 폭탄이 터질 거로 예상합니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장 잘못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동산을 관련해서 이것까지 이야기한다면 사실 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있으니까 총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물릴 수 있다면 이 대출 만기 연장은요, 전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5대 시중은행만 볼게요. 일단 5대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이 와우 엄청납니다. 103조 8,270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 대비해서 76% 폭증한 거예요. 지난해 말에는요 58조 9,241억 원이었거든요. 103조 8,27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은행 이러면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아세요? 50조 원 안팎일 거예요. 자산은 600조가 훨씬 넘을지 모르지만 부채도 570조, 580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 굉장히 적다는 뜻이에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은행은 국민은행보다 적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말입니다. 46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5대 시중은행이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이 103조 8,270억 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요 폭탄이라도 엄청난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폭탄이. 게다가 지금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것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 중에 말입니다. 대출 만기
금액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환금을 아예 미룬 돈만 하더라도 8조 6,210억 원이고요. 또 이자 유예분만 하도 561억 원입니다. 이자 유예분은요, 지난해 말 대비하면 32% 늘어났어요. 게다가 원금 상환을 미룬 금액도 8조 6,210억 원은 42%가 늘어난 금액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지난해 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이 8월 21일입니다. 그런데도 76% 폭증한다. 예, 이 말은요, 자칫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금융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금액이 진짜 더블로 늡니다. 더블로. 금융권 전체로 가면. 금융권 전체로 가면요, 213조 3,954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전체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이 204조 2천억 원이나 되고요.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 금액도 9조 1,954억 원이 됩니다. 이거를 전체 합치니까 213조 3,954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금융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감당하기가. 그런데도 정부는요, 지금 연체율 적다만 이야기해요. 아니,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까지 유예를 시켰는데 당연히 연체율 적겠죠. 연체율이 많을 수가 없겠죠. 예, 연체율이요, 여러분. 6월 달에 은행 연체율은 0.25%예요. 역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채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체가 안 된 것처럼 보여요. 예, 완전히 착시 효과가 장난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입니다. 연체율이 역대 최저를 계속 갱신해 왔습니다. 이걸 보세요. 2018년만 하더라도 심지어 2019년 1월에는 연체율이 0.45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0년 들어오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그러다가 급기야 0.25까지 내려온 겁니다. 0.25까지. 이것은 연체율이 역대 최저라고 해서 빚 갚을 돈이 역대 최저란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만큼 상황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라도 지금 많이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손 충당금. 5대 시중은행에 지금 돈을 빌려준 돈, 대출 만기 연장이 103조 8,270억 원이라면 대손 충당금이라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보세요. KB만 하더라도요. KB만 하더라도 올 상반기 기준으로 3,971억 원 쌓았어요. 작년 대비하면 26.4%가 줄어들었습니다. 신한도 줄어들었죠. 56.3%가 줄어들었습니다. 3,590억 원이에요. 하나은행도 줄어들었어요. 49%. 우리도 54%. 농협도 41.9%. 아니, 순이익은 엄청나게 내거든요. 이 5대 시중은행이 9조 3,729억 원의 순이익을 냈어요. 45.6%가 전년 대비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은 1조 3,505억 원밖에 안 됩니다. 46%가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저는 충격의 더 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이 부분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5대 시중은행이 지금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연체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줄줄이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체폭탄이 터지면. 그럼 연체폭탄이 안 터질 거냐? 저는 연체폭탄이 무조건 터진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요. 이거 연착륙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연체폭탄이 제일 먼저 터질 곳이 여기입니다. 자영업자들. 자영업자가 지난 3월까지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830조 8천억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속도 보세요, 여러분. 예. 작년 6월에 15.4% 늘어나던 것이 작년 12월에는 17.3%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올 3월에는 18.2%가 늘어났어요. 20%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6월 말 기준으로 가면 얼마 되겠어요, 이게요? 6월 말 기준 20%가 늘어났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해서 아주 싸게 가자고요. 예. 그러면 850조가 된다는 거예요. 850조가요. 이거 안 터질 수 있겠어요? 자영업자가 지금 장사가 잘 되면 모르지만 지금 장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영업 제한 걸어놓죠. 인원 제한 걸어놓죠. 심지어 영업 금지까지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자영업자부터 터집니다. 만약에 자영업자부터 터지기 시작할 때 그때 213조나 되는 그 대출 만기 연장 금액들 과연 온전할까요?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시간 문제로. 저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자 상환 유예까지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자 상환 유예. 지금 어렵다면 지금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이게 엄청난 빚인데 순차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최소한 옥석 가리기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옥석 가리기는. 무작정 대출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 유예해주잖아요. 결국은 터질 게 터질 겁니다. 지금 지표로 봐서는요. 안 터지는 게 이상해요. 안 터지는 게 이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장은 충격적이에요. 예. 그런데도 무조건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정부에 가면 말입니다. 이게 가계부채하고 엮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가계부채가 엮여지면 장난 아니게 돼요. 장난 아니게. 여러분, 지금 가계부채가 1765조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다 합쳐서 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올 3월까지. 이게 자영업자 부채하고 엮이면 자영업자 부채가 터지면서 가계부채까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연쇄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금 금융권들이 너도 나도 대출 중단을 선언하겠어요. 농협은행 대출 중단 선언했죠. 11월 말까지 대출 안 한다는 겁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모두 말입니다. 농협은행만 이렇게 지금 선언한 게 아니에요. 농협중앙회, 단위농협도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축협도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은행까지도 대출 중단 들어간다고 해요. SC제일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중단 들어갑니다.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덮치는 건 지금 은행들은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계대출이라도 일단 막자. 가계대출을 맞아서 가계부채가 더 커져서 자영업자 부채가 터졌을 때 동시에 터지는 그런 악재는 막자,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여러분,
저는 대출 만기 연장 이거 의외로 저는 큰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늘어난 금액도 그렇고요. 예, 앞으로 늘어날 금액까지 다 합치면 지금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감시해야 되는 야당, 지금 야당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말이 없어요. 내년 대통령 선거를 놔두고 이거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터지면 진짜 인정사정 없이 터지거든요. 게다가 언론에는 재갈까지 물려놨어요. 언론에는 재갈까지. 언론이 권력을 경계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견제하고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도 못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제가 여러분 늘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연쇄폭탄이 지금 지표로 봐서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게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라는 뚜껑을 탁 덮어놓고 여기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게 만약에요 뚜껑을 열으면 더 많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만약에 자연 발생적으로 터지잖아요. 만약에 자연 발생적으로 문이 열린다고 쳐요. 그러면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장난 아니게 됩니다. 장난 아니게 돼요. 금융위기는 저리 가라예요. 유례 없는 위기, 경험 못한 위기가 저는 닥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금융기관에 맡겨야 됩니다. 옥석 가리기도 금융기관에 맡겨야 되고요.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도 금융기관에 맡겨야 돼요. 지금처럼 자기 조정 능력까지도 정부가 뺏어서 은행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관치금융이 계속된다면요 결국은 터질 겁니다. 제 예측이 안 맞았으면 전 좋겠어요. 제 예측이.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제 예측이 계속 맞잖아요.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제가 뭐 감으로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가지고 예측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측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지표들을 가지고 종합한 다음에 제 경험적 지식하고요. 제 이론적 지식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맞아 들어가니까 솔직히 좀 두려운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연쇄폭탄은 굉장히 위험한 아주 크나큰 시한폭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 정환전 TV를 보시는 분들은 꼭 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셔야 됩니다.